안녕하세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해시킨 면역닥터 서재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름도 생소한 희귀암인 육종암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육종암에 대해 들어본 분들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발생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죠. 육종암은 전체 암 환자의 0.2%를 차지하며 연간 약 4, 500명의 암 환자가 발생합니다. 육종암은 근육, 뼈, 연골, 인대, 지방, 혈관 등 결체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을 지칭합니다. 결체 조직이란 단어가 낯설 텐데요. 여러 기관을 연결하거나 지지하거나 감싸는 조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뼈에 의해서 지지되고 뼈는 근육과 인대에 의해서 연결됩니다. 미세한 틈들은 지방에 의해 채워지거나 감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기들은 혈관과 림프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단일 장기가 아니라 연결, 지지, 감싸는 조직에 생기는 암을 육종암이라 합니다. 희귀암이기에 연구 자료도 없고 효과가 검증된 치료 방법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의사나 환자 모두를 난감하게 만드는 암입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들어가 보면 원인을 모른다지만 원인이 없는 암은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여러 종류의 육종암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병 원인은 방사능입니다. 유방암 전 절제 후 방사선 치료를 받은 곳의 뼈와 근막에서 10년 후 육종암이 발생한 여성분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 외에도 암 치료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부위에서 종종 육종암이 발견되곤 합니다. 두 번째 발병 원인은 전자파입니다. 핸드폰이 없고 삐삐가 있던 시절 많은 분들이 허리춤에 삐삐를 차곤 했습니다. 20년 전 삐삐를 부착했던 곳에서 골 육종암이 발생된 경우를 두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발병 원인은 통증이 있던 관절 치료를 위해서 체해 충격파 치료를 받던 분이었습니다. 같은 부위에 2,000회 혹은 5,000회 충격을 주는 체해 충격파 치료를 수십 차례 받았는데 그 부위에 육종암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제가 경험한 육종암의 경우를 살펴보면 동일 파장의 에너지가 신체의 한 곳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에 생깁니다. 그래서 동일 파장의 에너지가 집중된 세포 유전자가 교란되고 육종암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몸의 유전자는 파장에 민감합니다. 파장에는 유전자를 안정시키는 파장과 교란시키는 파장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체외 충격파 등은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파장입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이런 파장들은 단번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만큼 세기와 빈도를 조정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면역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 태닝을 위한 파장도 암 유전자나 암 줄기세포가 있는 곳이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PC와 핸드폰 등 미디어의 파장도 해롭습니다. 파장에 민감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방사능 치료, 핸드폰 장기 사용만으로도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고 암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라디오 파장은 안전합니다. 원적외선 파장의 경우도 대부분 안전하고 일부는 유익하기도 합니다. 임상 보고 사례 논문에 따르면 육종암은 거의 대부분 항암 치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면 방사선 치료에는 일부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대 유방암 2기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고 10년간 항호르몬 치료를 계속해 오다가 육종암이 생긴 여성을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육종암 진단받기 이전부터 한쪽 어깨가 불편했고 팔을 충분히 들어 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방사선 치료 받은 부위에 멍울이 만져졌고 육종암 진단을 받았다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수술과 방사선 치료까지 받았던 부위라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 하여 저에게 의뢰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이분에겐 방사선 치료 외에도 다양한 발암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직업상 PC, 핸드폰 등의 유해 전자파 노출이 빈번했고 밝은 조명 아래서 늦은 시간까지 근무했습니다. 업무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 습관과 스트레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종암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환자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일상에서 유해 전자파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철저히 간접 조명을 사용하고 사업장에서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업무적인 경우 외엔 PC와 핸드폰 사용도 제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 전신 스트레칭입니다. 근막에 발생한 암이었기 때문이죠.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하면 근막은 거층부터 늘어나면서 점점 속 근육까지 스트레칭이 됩니다. 세 번째로 정상세포와 암세포까지 모두 사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래야 인체의 생명 에너지가 막힘없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배우자와 가족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발 마사지를 해주도록 실제 실습을 하며 훈련했습니다. 발 마사지를 해주면 전신의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매우 좋아집니다. 암 환자는 발 마사지를 받는 동안 긴장에서 풀려나고 깊은 숙면이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로 강조한 것은 맨발 걷기였습니다. 요즘 어싱이라는 명칭으로 맨발 걷기를 하고 계신 암 환자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발로 걸으며 지구와 우리 몸을 연결하면 몸 안에 있는 양전자 정전기가 지구의 음전자에 의해 중화되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2개월 후 평가했을 때 어깨의 결림, 올리는 동작의 제한, 통증이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강조한 것은 생식 분말 중심 식사였습니다. 육종암은 폐전이가 가장 위험합니다. 폐로 전이되는 경로는 혈관 혹은 림프관입니다. 병원에선 폐로의 미세전이를 줄일 목적으로 세포독성 항암치료를 많이 처방하고 있지만 큰 도움이 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혈액과 림프에게 염증 물질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만으로 암의 성장이 억제되는 경험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분말 중심 식사와 친환경 먹거리를 늘 강조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주 2, 3회가량 꾸준히 면역치료를 받으면 육종암 환자도 장기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